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비영리 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 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그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사회를 위해 용기 낸 이들의 마음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공익제보자란 단어 알고 계신가요? 공익제보자라는 건 한 집단의 멤버가 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며 비리며 이런 각종 나쁜 일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잘못된 걸 바로잡고 또 이 공공의 안전이나 또 이익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감하게 정의를 실현한 분들에게 내부에서는 저런 배신자가 다 있어. 내부 고발자잖아. 라는 말도 뒤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공익제보자일까요? 평소에 투철하게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공익제보자는 보통의 우리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잘못됐다고 말한 거고,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는 이 사회.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이 사회와 시민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뿐인데, 그래서 내부 고발을 선택한 걸 뿐인데,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공익제보자들의 사례와 또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기름 냄새가 아파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건물 곳곳에는 물론이고요. 주민들이 널어놓은 빨래에도 까만 그을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집 안에도 이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요. 아파트 대표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번 안건에 올라왔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스테리로만 남을 것 같았던 이 수상한 흔적의 원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2015년 1월) 울산에 위치한 한 유명 중소정유회소에서 신인술 씨는 기름을 배달하는 기사로 입사를 하게 되죠. 그는 이 기름 운반하는 그 탱크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운전한 경력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운전기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유소에서 이 기름을 나르고 있는데 뒤에 탱크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왜 이런 냄새가 이상하지? 하면서 자신이 운반하고 있는 탱크에 기름을 확인해 보러 갔죠. 그리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탱크 안의 기름은 정품 기름이 아니었어요. 그 기름은 일명 해상 벙커 CU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형 선박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대형 선박에서 다 이 기름을 사용하고 남은 해상용 기름이었던 거예요. 해상용 중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해상용 벙커 CU는 황 함유량이, 그러니까 황이라는 화학물질 함유량이 일반 벙커 CU보다 13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불에 태웠을 경우에 미세먼지가 일으켜지고요. 또 대기 오염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인간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게다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때문에 이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곤란함을, 호흡기 질환을 겪었던 거예요. 이 기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여전히 해상 벙커 CU는 불법적으로 공장에 많이 유통이 된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일반 아파트에 사용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신 씨는 고민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분명 어떤 이의 가족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호흡기에 이상이 생겨서 평생 고생할 수도 있고,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름이 운반된 곳이 어떤 곳이었냐? 주공 아파트였어요. 보통 그곳은 약간 생활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힘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내부 고발을 준비해 나가죠. 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전표들도 있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냐면, 회사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서 이제 탱크 운전 기사들한테 가짜 전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록이었어요. 회사는 이 정품 기름을 들여오는 대기업 정유소의 전표를 위조해가지고 이 해상 벙커 CU가 마치 정품 기름인 것처럼 둔갑시키도록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신 씨가 이 자료를 모으고 나서 이뿐만이 아니라 해상 벙커 CU, 이 나쁜 기름을 공급하는 브로커 업체, 운반 차량, 저장소 위치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게 이제 그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저장소 위치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이제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파렴치한 일들이 세상에 펼쳐질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는요, 2015년 8월에 회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모았던 증거 자료를 가지고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가게 되죠. 왜냐면 그가 이곳에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된 이유는 이 불법 유통이 되었으니까 회사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국세청에서는 이거 불법 행위가 있었네요 하고 인정을 했고요. 이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동울산 세무소에다가 이 사건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울산 세무소에서는 또다시 한 달가량 조사를 벌인 뒤에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신씨 이거 어려운 일 하셨네요 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몇 번의 조사를 거치게 돼요. 신씨는요, 내가 그래 회사 그만두고 이 내부 고발했지만 그래 이건 맞는 일이었어 하면서 정의가 실현되나 싶었죠. 근데 2달이 지나도록 국세청, 검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월에 기다리다 못한 신 씨가 직접 검찰청에다 문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검찰에서 그런 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담당 검사도 바뀌어 있어요. 고발된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한 나머지 이제 그 전에 동울산 세무서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수사 요청만 한 거예요. 뭐 조사는 그냥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대답을 들어요. 너무도 허무했어요. 터무니없었어요. 일자리까지 포기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그는 이게 나 혼자 나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2016년 5월부터 회사 관계자들이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해요. 집까지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가 회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특히나 이 회사 사장은 신 씨에게 살해 협박을 합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녹음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은 신 씨가 세무서에다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고요. 너 왜 고발했어?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장이 신 씨에게 가족 이름을 한 명씩 대면서 당신 실수한 거야. 여러분이 만약 신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맞아요. 맞는 일이었어요. 정의를 위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위험이 미칠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떠나 2016년 10월까지 도피 생활을 합니다. 강원도와 경남 일대를 오가면서 배추밭 일을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신 씨가 드디어 동울산 세무서로부터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이제 어쩌면 이 악몽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마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7개월간 모아온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죠. 이후에 신 씨는요, 국회,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다 민원 넣어요. 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다 뭐였냐면, 이건 저희 담당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문의하세요. 여러분, 신 씨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직장을 포기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한 제보. 그런데 왜 그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씨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과 해양범죄수사대였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처리가 좀 석연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에 신 씨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돌연 중단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257억 원 상당의 그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해상 벙커 CU, 이 나쁜 기름을 계속적으로 불법 유통했던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는 이거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돈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류 담당자들, 공장 직원들까지 총 38명이 한꺼번에 추가로 입건됩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실형이 선고됐어요. 근데 사장의 경우는요, 도주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자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신 씨는요, 이 사회의 정의에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있나요? 라는 물음을 남겼다고 해요. 왜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다 모든 걸 밝혀야 했을까? 라는 서운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신 씨 같은 공익 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자, 이제 공익 제보자라는 거 뜻 정확히 아셨겠죠? 내 돈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위해서, 어쩌면 당신을 위해서 그는 나쁜 일을, 나쁜 사람들을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그 피해들은 누가 책임져 줘야 할까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밑에 더보기 칸에 있는 아름다운 재단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공익 제보자에 대해 여러분이 영화로도 간접 체험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도가니 사건.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죠.